안녕하세요. 분산 주문 이벤트 처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팀 백투더 엣지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본 발표에 앞서서 먼저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배달 플랫폼 서비스 다들 사용해보셨죠? 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배민, 쿠팡이치, 요기요 등 다양한 배달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MAU, DAU와 같은 사용자 수를 통해서 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합니다. 서비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100만 명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점을 저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관리자들은 서비스 안에 의미 있는 지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정제 및 모니터링하여 이를 추후에 비즈니스 의사결정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는 대규모 환경에서 중요한 과업이고요. 실제 배달의 민족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서비스 내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로그인 기능이라든지 음식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음식을 검색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기능을 사용할 때 기능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에 해당하는 로그가 서버로 발행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대규모 환경에서 주문 이벤트에 대한 안정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러한 플랫폼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발생하는 로그 서버가 있고, 이 로그들은 메시징 시스템인 카프카에 임시 저장된 뒤에 분석 처리 시스템인 스파크에서 메시지를 구독하여 이를 전처리를 수행하고 클릭하우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드라파나라는 시각화 기술을 통해서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금 전 그림에서 대규모 환경을 고려하면 그림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여러 개의 로그 분산 서버가 존재하고, 카프카와 스파크 모두 이제 클러스터라는 단위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스파크 내부를 보시면 브론즈, 실버, 골드와 같이 역할이 분리된 태스크가 정의 및 구동되어 있고, 클릭하우스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객체 스토리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 쿠버네티스 기술을 지원하는 EKS 환경에서 파드 단위로 여러 컨테이너가 운영된 아키텍처를 저희 팀에서 배포했는데요. 최종 결과물은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키텍처 내부 컴포넌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스파크 클러스터와 그라파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 먼저 스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스파크 클러스터 내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론즈, 실버, 골드 3개에 대한 레이어가 있고, 그림 기준으로 브론즈에서 골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데이터의 형태가 원시 데이터에서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이 됩니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위에서부터 브론즈, 실버, 그리고 골드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그라파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처럼 그 그라파나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상태라든지 아니면 엔드포인트별 요청 비율,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DAU, 그리고 전환 퍼널, 데이터 수집 지연과 같은 값들이 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디스코드 알림을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키텍처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만난 문제들과 이제 해결 과정들을 몇 가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라파나에서 특정 시간부터 지표가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는 클릭하우스에 데이터가 온전히 저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확인해본 결과 스파크에서의 처리량이 로그 생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첫 번째로 한 행동으로는 스파크에 대한 리소스를 확장해서 향상된 처리량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소스를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스파크의 장점인 분산 처리를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초기 싱글 모드에서 스파크 클러스터 모드로 변경한 변경성을 이렇게 지원했고요. 최종적으로 적재 지연에 대한 백로그를 줄이고 적재 지연과 백로그를 줄이고 데이터 수집 지연 시간 기준 68%의 성능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레코드 개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배치당 레코드 수가 너무 많았어서 이에 대한 문제를 더 파악해 보았는데요. 스파크에는 체크포인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태스크 도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재시작 시에도 이전 작업 내용을 이어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 체크포인트가 파드 임시 내부 파일 시스템에 저장돼서 파드가 재시작 시 체크포인트를 참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PVC에 마운트된 경로로 변경을 해서 파드가 재시작돼도 기존 체크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찾았던 문제로는 분당 카프카 오프셋 증가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카프카 내부에서는 파티션을 통해 로그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산 서버로 넘어가게 되면 각 파티션을 브로커 간에서 동기화해서 분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파티션에 대한 파티션 리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파티션 리더 브로커들은 해당 파티션에 대한 동기화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했던 카프카 클러스터는 브로커 3개 파티션이 3개 리더 브로커에 공평하게 분배되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장애로 인해 브로커 하나가 종료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애 브로커가 소유한 리더 파티션에 이제 ISR이라는 다음 리더군 후보군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리더 후보군으로 리더 파티션으로 승격시키는데요. 이후 장애에 관한 브로커가 다시 정상 동작하면은 리밸런스 과정을 통해 기존 토픽 데이터를 모두 복제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 토픽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한 충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해서 만약에 디스크 공간이 모자라게 되면 브로커가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없게 되고 저희가 만난 문제점은 이런 계속되는 브로커 장애로 인해 카프카에서 요구하는 동기화 개수에 충족을 하지 못해서 로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신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동기화 설정이라던가 에크 전략 등 이렇게 카프카 내부 전략들을 변경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했고요. 빠르게 제가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팀은 결국 로그에서 시작해서 로그로 끝난 프로젝트였고 또 이외에도 몇 가지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적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고생해주신 백투더엔지 팀원들인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